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주마TV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용하는 것이 금융거래 서비스입니다. 입금, 출금, 계좌이체 등 간단한 업무를 은행 창구에 방문하거나 휴대폰 은행 앱을 통해서 처리하곤 합니다. 월급을 받을 때도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서 받고 사업을 하면서 사업과 관련된 돈을 입금받을 때도 본인 이름의 통장으로 송금받습니다. 이처럼 은행 거래는 우리 일상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요. 오늘은 누구나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소개드리려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세요. 보통 본인 명의 통장을 여러 은행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래 은행 한 곳만 주로 이용한다 하더라도 직장, 사업 등의 이유로 여러 은행의 계좌를 하나씩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통장은 돈을 모으는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다른 통장은 공과금 등 한 달 빠져나가야 하는 돈이 입출금 되도록 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각 통장마다 사용하는 목적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하루 한 달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만약 지금 당장 내가 사용하고 있는 통장을 단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받아야 하는 월급도 받지 못하고 각종 공과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계좌이체도 사용할 수 없고 미리 출금한 현금도 없어서 사용할 수 있는 현금도 없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함은 생각보다 정말 많이 클 것입니다. 아마 예전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 피해자가 발생했고 정부에서도 이와 관련된 법안이 통과되어서 시행 중에 있는데요. 이런 피해 사례가 처음도 아니고 몇 년 전에 발생했고 정부 법안도 통과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특별한 피해가 더 이상 없겠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실상은 달랐는데요.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계좌번호 오픈 자체도 조심해야 한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통장 비밀번호 못지않게 조심해야 하는 것이 내 명의로 된 통장의 계좌번호가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입니다. 통장에 돈이 입금되었을 뿐인데 정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이런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느 날 내 통장에 모르는 돈이 입금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서 차고 송금한 것이라면 그래도 다행이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불과 몇 분도 안 돼서 내 명의로 된 모든 통장에 한 건 한 건씩 계속 입금됩니다. 돈의 액수도 엄청 크지 않습니다. 몇만 원 혹은 10만 원, 15만 원 등과 같은 금액인데요. 이런 돈이 입금되면 이제는 바로 이것부터 생각하셔야 합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돈을 입금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악의적으로 돈을 송금한 것일 수 있는데요. 몇 년 전부터 이런 수법을 통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은 모르는 돈이 먼저 입금된 후 피해가 발생하는데요.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면서 당장 돈을 보내지 않으면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입금된 돈도 없고 피해를 입은 것도 없으면 이런 전화는 무시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전화가 걸려온 후 본인 명의로 된 여러 은행 통장에 하나씩 돈이 입금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통장이 지급정지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피해가 수년 전부터 계속되어 왔고 관련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피해가 줄어들거나 만에 하나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쉽게 구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여전히 이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동일한 수법으로 발생한 피해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국민들이 신속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통장 협박과 관련된 범죄로 인해 계좌가 정지되는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통 2, 3개월 동안 입출금 및 모든 전자금융 거래가 제한되어 상당한 피해를 입었던 국민들을 위해 마련된 법안입니다. 통장 협박 피해자가 피해금 편취 의도가 없음을 소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금융회사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경우 피해금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한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하도록 개정된 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은행 재량으로 이뤄진다고 합니다. 법은 있지만 강제성은 없어서 은행 재량으로 구제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안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피해금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해제를 위해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장 협박을 받은 피해자도 피해자이지만 본인이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데요. 즉, 피해금 편취 의도가 없음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협박 문자를 저장해 두거나 협박 전화가 걸려왔다면 음성 녹음을 통해 자료를 반드시 남겨두셔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악의적으로 송금한 돈을 입금받았는데 금융회사에 이와 관련되어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한 푼도 찾지 못하고 지급정지되어 큰 불편함을 오랜 시간 동안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통장 협박과 관련된 전화나 문자를 받게 된다면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서 꼭 객관적인 자료를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국내 은행이 있습니다. 국민신한, 하나농협, 우리기업 6개 은행을 아마 가장 많이 이용하실 것 같은데요. 통장에 있는 돈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누구에게든지 생길 수 있으니 스스로가 조심할 수 있는 부분들은 꼭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통장 협박을 받게 될 때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는데요. 통장 협박범이 접근하여 당장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통장을 묶어버리겠다 하더라도 절대 돈을 송금하시면 안 됩니다. 통장이 묶여도 통장을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돈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송금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외에 또 다른 비대면 금융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제도도 잘 알아두시고 필요에 따라 미리 신청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와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차단 서비스가 시행 중에 있는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 신용카드 발급, 신용대출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 여신거래를 미리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와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비대면으로 계좌가 개설되지 않도록 미리 차단 신청하는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는 가까운 금융회사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당 내용에 대해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